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이 유보된 반도체 공장은 오늘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피하게 됐지만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와 주주단체 법적 행동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나가 있죠? 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오동건 기자는 삼성전자 사옥에 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총파업을 피하면서 오늘은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른 출근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이곳 평택 캠퍼스 일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일부 직원도 보이는 등 평상시 모습 그대로인데요. 만일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 14,000명 가운데 10,000명가량이 동참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차질 없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들이 과반으로 찬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총파업이 무산되는 거죠? 네, 일단 내일부터 27일까지 엿새 동안으로 잠정 합의안에 노조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총파업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잠정 합의안은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성과급 재원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사측은 10%를 주장했지만 12% 수준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성과 인센티브 1.5%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10.5%의 DS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자사주인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성과급 60%는 흑자련의 메모리 사업 부문,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됩니다. 적재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노노 갈등을 빚었던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 등은 노사 합의에 반발감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부결표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최수모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한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조가 추가하는 가치를 끝까지 요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도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해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각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흥보혜경 기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고속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있어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현장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이곳에 도착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정원호 후보는 새벽 0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삼성구청장을 지낸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후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성동구의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정식 뒤에는 광진구에서 청년 안심주택 피해자들과 만나 주거 대책을 논의했고요.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도 집중 파고들며 오세훈 시정 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숭례문 화재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반복되는지 의문이라며 당선되면 GTX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강남 4구 구청장 후보들과 AI 교육도시 정책 협약을 맺은 뒤 강남구 강남스퀘어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만나며 오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루 동안 강북과 강남을 아우르는 유세로 상생을 강조하면서 보수 강세 지역인 한강벨트를 공략해 서울 전역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세웠고요. 시민 문화 공간과 예술인 창작 공간을 확대하는 서울 문화 창작 도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철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대학가에서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온종일 강북 지역을 돌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성신여대 부근에 도착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차에 올라 유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유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자정부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한 오 후보,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분들과 함께 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에는 오 시장이 초등학생 시절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으로 자리를 옮겨 대시민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는데요.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홍보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이 오만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동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유 전 의원은 절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후 인왕시장을 거쳐 영등포구, 구로구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다음에는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저녁 7시에는 시청 앞에 있는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강북 유세 일정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출정식 뒤에는 한강을 건너가 강남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서남북을 노빈 오 후보, 유세 중 이재명 대통령이 GTX 철근 누락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자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관건 선거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보혜경, 김철희 기자 연결해서 양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SNS에 불매운동 인증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잇따르고 있죠? 네, SNS에는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 집에 있는 스벅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가 실무자의 우발적인 사고라는 해명이 40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의 해명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번 스타벅스 이벤트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다고요?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 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던 겁니다. 서민위는 이벤트 자체가 민주화 운동 당시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구호 활동가 2명이 풀려났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우리 국민 석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선박 납포로 체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구금 조치 없이 곧바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2명을 구금한 이스라엘을 향해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정부 차원의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이 이어졌다고 강유적 수석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이스라엘 측이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만큼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이를 검토해보자고 언급했는데요. 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 사안 중 하나를 질문한 거라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한국인 2명에 대한 추방 조치 또한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이후 한국인 활동가 김동연, 김아현 씨는 가자지구 9호 선박을 타고 인근 공해상을 지나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돼 체포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을 석방하면서 이들은 곧 국내로 돌아오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